사실입니다. 이게 나중에 외교 독립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무기로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. 흡사 이승만 박사가 영어로 글도 쓰고 영어로 책도 쓰고 영어로 사람들 만나면은 훌륭한 문장과 단어 선택으로 상대방을 설득시켰던 것처럼 이 언어가 이 약소민족 국가에게 억울함을 호소할 때 대단히 중요하게 등장이 됩니다. 그래서 다시 이제 마사르기로 돌아가면서 마사르기 고등학교를 어렵게 졸업한 다음에 비엔나 대학으로 이제 진출을 해요. 비엔나 대학에서 철학으로 박사입니다. 근데 그 사람 보면 공부를 안 한 게 없어요. 제가 관심 가는 경제학도 당시에 최첨단의 경제학을 공부를 하고 의학도 공부를 합니다. 의사가 되려고 한 게 아니라 정신학도. 그 당시 비엔나에는 유명한 프로이드가 있었어요. 나이도 비슷해요. 프로이드보다 먼저 이 최면에 대해서 책도 씁니다. 그리고 세계 최초로 자살이라는 데 대해서 책을 써요. 그러니까 사회학에서 자살론을 쓴 사람이 듀르크함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보다도 먼저 자살론을 씁니다. 그 핵심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. 그래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. 이 사람의 자살론은 지금까지도 연구 대상인데 우리나라도 최근에 자살을 많이 한다고 그러는데 그 당시 오스트리아 헝가리가 가장 지구상에서 강대하고 잘 사는 나라였어요. 대신 사회적인 도덕은 땅 떨어졌습니다. 그래서 신비주의, 초인주의, 뭐 이런 이상한 이런 정신적으로 흐를 때 예술도 퇴폐적으로 흐르고 물론 훌륭한 정신도 많이 나왔지만 근데 자살도 이렇게 합니다. 오스트리아 헝가리의 마지막 황태자가 자살하지 않습니까? 자기 부인 두고 술집 여자하고 자살을 합니다. 마지막 황태자가. 이 자살이 이게 문제인데 이 마사리 교수에 의하면 사람이 신념과 종교를 잃을 때 자살한다. 이게 사람 핵심이에요. 그러므로 사람이 신념과 그 종교를 잃지 않듯이 한 국가가 도덕이 땅에 떨어지면 나라도 빼앗기고 빼앗긴 나라도 다시 찾을 수 없다. 그러니까 나라를 찾으려면 먼저 사람들이 각성을 해야 된다. 어디서 많이 들으신 얘기 아니에요? 이승만 박사가 그랬잖아요. 서재필 박사도 한국에 와서 첫 번 말씀이 그거였습니다. 내가 망명을 할 때나 10년 후에 다시 돌아와 보니까 한국은 큰일 났다. 사람들이 조금도 달라지지 않고 도덕이 땅에 떨어졌다. 이런 나라는 나라를 뺏겨도 조금도 놀라우지 않다 하는 게 서재필 박사의 얘기입니다. 그래서 이 정치적인 사람들의 의식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다시 빼앗긴 나라를 찾을 수는 없다는 게 이 사람의 자살론의 핵심이에요. 이게 지금까지도 이 자살이 많이 일어나는 부유한 나라에서 이 학자들이 연구 대상인데 최초로 이렇게 씁니다. 그래서 비엔나 대학의 교수가 돼요. 아니, 비엔나 대학을 졸업을 해요. 이때 아까 말씀드린 미국에서 피아노 공부로 왔던 부잣집 딸하고 마사리 교수도 잘생겼어요. 이 박사도 잘생겼지만 잘생겼어요. 키도 굵적 크고 젊을 때 사진 보면 왕족처럼 생겼어요. 그래서 이 미국에서 온 이 미녀 부잣집 이 교수가 피아노 공부를 왔던 이 교수가 홀랑 반해가지고 허락을 받으러 이제 미국으로 갑니다. 가는데 이 사람은 빈 털털이래요. 박사는 받았지만 직업이 없어요. 구라파에서는 당시 사강사 제도가 있어요. 교수 되기 전에는 강사인데 그건 월급이 따로 없습니다. 학생 수 가지고 그 강의를 주니까 한 사람 있으면 한 학생 그러니까 가난하게 짝이 없으니까 다시 가정교사를 시작해요. 결혼하고도 새벽에 일어나서 강의록 쓰고 그리고 오전에는 가서 강의하고 돈을 더 벌어야 되니까 그리고 오후에도 글 쓰고 생각하고 책 읽고 뭐 굉장히 바쁜 생활을 합니다. 그래서 다행히 체코에서 체코 대학이 설립이 돼요. 그래서 거기 교수로 모시고 가게 됐습니다. 이 사람의 박사의 논문은 플라톤이에요. 이 사람은 평생 플라톤적인 정치가 꿈꾼 사람이에요. 독재를 해도 된다 그래요. 실제 마사릭은 독재자라는 칭호를 주었어요. 당신은 우리의 독재라시오. 독재자는 칭호를 부여받은 사람입니다. 그리고도 독재라는 것이 민주주의에 아무 모순이 없다고 책도 쓴 사람이에요. 아주 놀라운 사람입니다. 그리고 또 체코 백성들은 또 그게 그런 줄 알고
이 사람을 평생 대통령으로 이렇게 모십니다. 그러다 체코 대학의 교수로 하는데 그 다음부터는 세상과 싸우는 거예요. 우리 이 박사가 싸우다가 감옥에 가시고 또 그 후에도 일본과 싸우고 세상의 부정과 싸우는 일생 쭉 나오듯이 이 사람도 그 땅에 떨어진 도덕이 땅에 떨어지고 정신의 땅에 떨어진 중부유럽.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체코를 넘었습니다. 넘어서서 이웃나라 학생들이 강의를 들으러 와요. 그런 강의를 하는 사람이 없어요. 전부 다 권위주의에 빠져가지고 그 옛날식으로만 답습을 하지 학생의 질문도 허락하지 않습니다. 강의실에서. 그리고 영국과 미국의 철학을 못 가르치게 했어요. 근데 마사리 교수의 첫 강의가 영국의 회의론, 휴음을 택했어요. 그러니까 벌써 이 사람은 영국과 미국이라는 나라를 그때부터 알아본 겁니다. 우리 이 박사가 감옥에서 일찍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알아봤듯이. 그리고 도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두려움 없이 싸우는 전사로 나타나서 아주 이 사람은 악명 높은 사람이에요. 모든 사람이 적이에요. 왜? 사사건건 이제 거는 거예요. 재판도 꾸적이 받습니다. 이 사람을 제일 미워하는 사람이 오스트리아 천주교 신부들이에요. 재판도 많이 받아요. 그 다음에 300명의 신부가 고소를 하는데 이 사람 재판 비용을 재판 비용이 떨어져서 스스로 물러나게끔 305명이 일일이 재판을 걸게 해요. 그리고 그 체코에서 문서 사건이 된 걸 말씀드려야 돼요. 체코에서도 민족이 땅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 민족을 다시 한번 일으킬 수 있는 게 뭘까 궁리하다가 어떤 젊은 사람이 문서를 조작을 해요. 그래서 우리 체코도 영광된 이 역사가 한 300년 더 거슬러 올라간다. 9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해서 모든 체코 사람이 열광을 합니다. 근데 마사리가 속질 않았어요. 우리 같으면 그래 그 조금만 잘못된 인정을 하면서도 이게 국민 정신건강상 좋은 거다 싶으면 이렇게 반대를 안 하는데 이 양반은 그렇지 않아요. 우리 체코의 정신사 역사가 엉터리 문헌에 의해서 기초가 세워지면 이거는 모래 위에 쌓은 성과 같다. 처음부터 반대를 해서 이것 때문에 재판도 수없이 받습니다. 근데 결국은 이겨요. 그래서 이 수없이 사회적으로 손가락질 당하고